안녕하세요, 여러분. 얼마 전 제 한의원으로 급히 달려오신 73세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간경화 말기래요. 의사가 몇 개월 남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거죠? 병원비만 벌써 200만 원이 넘게 나왔고 평생 술도 담배도 안 하며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셨는데 말입니다. 저는 35년간 한의학을 연구하며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해온 한의사 이정환입니다. 대학에서 한의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간질환 연구를 20년 넘게 해왔습니다. 그동안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바로 박영자 할머니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큰 병을 만나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3명이 간 기능 이상을 가지고 있고 특히 50대 이상 분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가 간 건강은 술만 안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가공식품 섭취 등 다양한 원인이 간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경험과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한 방법을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앞으로 간 건강 걱정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58세 되던 해 가을, 저는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산책을 하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며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았죠. 환자분들께 늘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강조하던 제가 설마 큰 병에 걸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며칠 동안 계속되는 폭통과 소화불량 때문에 큰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단순한 위장병이겠거니 생각했는데 검사 결과를 들은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 정도 시간이 남았을 것 같습니다. 담당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년이라니? 겨우 1년이라니? 아직 아내와 함께 가보고 싶은 곳도 많고 아이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많은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끝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의원 진료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며 살아왔는데 정작 제 몸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구나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다. 30년 넘게 한의학을 공부하고 연구해온 제가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옛 한의서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의보감부터 시작해서 향약 집성방, 의방유치까지 간 질환과 관련된 모든 기록들을 샅샅이 찾아봤습니다. 밤새워가며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옛 선조들은 병을 치료할 때 단순히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간 질환의 경우 간 자체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며 연구한 결과 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약으로만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니 막막했습니다.
수많은 음식 중에서 정말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선택한 방법은 다시 옛 문헌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임금님의 건강을 돌보던 어이들의 기록을 보니 그들은 특별한 약재보다는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식품들을 활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연구하던 중 저는 5가지 식품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5가지는 모두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건강식품으로 여겨왔던 것들이었고, 현대 영양학적으로도 그 효능이 입증된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제 몸이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도 짧았고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굳힌 저는 본격적으로 그 5가지 식품에 대해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한 것은 미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일날 미역국을 먹는 것도, 산모가 미역국을 먹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옛 문헌을 보니 미역은 몸속 독소를 제거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 효능이 뛰어나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간이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들깨였습니다. 들깨는 우리 조상들이 기름을 짜서 먹기도 하고 그냥 볶아서 먹기도 했던 귀한 식품이었습니다. 특히 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간경화로 인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제 상태에는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들깨 속에는 혈관벽을 부드럽게 하고 혈액 흐름을 개선하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표고버섯이었습니다. 표고버섯은 예로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가던 귀한 식품이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몸의 저항력을 기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병든 간을 회복시키려면 무엇보다 몸의 면역력이 중요한데 표고버섯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는 홍삼이었습니다. 인삼은 워낙 유명한 보약제라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 중에서도 홍삼은 특히 기력을 회복하고 피로를 덜어주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간경화로 인해 극도로 지쳐있던 제 몸에는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청국장이었습니다. 청국장은 냄새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도 많지만 장 건강에는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장 속의 나쁜 균들을 없애고 좋은 균들을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간과 장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장이 건강해야 간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5가지 식품의 효능을 확인한 후 저는 어떻게 먹을지 고민했습니다. 각각 따로 먹을 수도 있지만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 5가지를 모두 가루로 만들어서 매일 아침 한 숟가락씩 먹는 것이었습니다. 미역은 잘 말려서 곱게 갈고, 들깨는 볶아서 가루로 만들고, 표고버섯도 말려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홍삼은 이미 가루로 나와 있는 것을 구입했고, 청국장도 말려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5가지 가루를 같은 비율로 섞어서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씩 물과 함께 먹기로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청국장 냄새 때문에 먹기가 쉽지 않았고 과연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을 매일 실감하고 있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소화가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전에는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었는데 이제는 밥을 먹어도 속이 편했습니다. 또한 밤에 잠을 잘 때 식은땀을 흘리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전에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온종일 피곤했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활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얼굴색도 좋아졌다고 아내가 말해 주었습니다. 3달째 되던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습니다. 혹시 더 나빠진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하지만 결과를 듣고 나서는 정말 놀랐습니다.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특별한 치료를 받으셨나요? 수치가 많이 좋아졌는데요. 간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간의 상태도 전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동시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방법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꾸준히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매일 아침 그 5가지 가루를 한 숟가락씩 먹었습니다.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갈 때도 작은 통에 담아서 가져갔고 바쁜 날에도 반드시 먹었습니다. 이것이 제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체력이 돌아왔고 집중력도 좋아졌습니다. 한의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할 때도 전보다 훨씬 활기차게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살고 싶다는 의욕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 한 사람의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말한 그 1년 말입니다. 저는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 있었고 오히려 전보다 더 활기찬 모습으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환자분들이 저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분은 78세 되신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10여 년 동안 제 한의원에 다니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진료를 받으시면서 물어보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얼굴이 참 좋아 보이는데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간 기능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피로감이 심하고 소화도 잘 안 되셨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말을 듣고 나서 바로 따라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 식품을 어떻게 준비하고 먹는지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2달 후 할머니가 다시 오셨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얼굴색이 훨씬 밝아지셨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 보이셨습니다. 할머니는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요? 그리고 밥맛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이게 정말 그 5가지 가루 때문인가요? 할머니의 변화를 본 후 저는 다른 환자분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이 방법을 권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간 기능이 좋지 않거나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만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64세 되신 박철수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술을 좋아하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간 수치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금주를 하라고 했지만 쉽지 않으셨고 그래서 늘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박철수 어르신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하시면서 말이죠. 하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신다며 시작하셨습니다. 3달 후 어르신이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셨거든요. 그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시고 얼굴색도 누렇게 뜨셨는데 이제는 혈색이 좋아지시고 눈빛도 맑아지셨습니다. 어르신은 신이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다고 하네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분들과 이 경험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인상 깊었던 분이 59세 되신 이영희 여사였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으신 후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 후유증으로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이영희 여사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기력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시고 외출도 거의 안 하셨다고 했습니다. 가족들도 많이 걱정하셨고 본인도 우울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사님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에는 의심스러워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제가 나아질 수 있을까요? 하시면서 말이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부터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씩 쉬워지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던 것이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 후에는 집안일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고 3달 후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차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6달 후 여사님이 오셨을 때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으셨거든요. 웃음도 많아지시고 목소리도 힘이 있으셨습니다. 여사님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일은 72세 되신 최만수 할아버지에게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당뇨병을 앓고 계셨는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서 인슐린 주사도 맞고 계셨습니다. 또한 혈압도 높으셔서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계셨죠. 최만수 할아버지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에는 이미 먹는 약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먹어도 될까요? 하고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이 아니라 음식이니까 문제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놀랍게도 3달 후 할아버지의 혈당 수치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병원에서도 신기하다고 하시면서 인슐린 양을 줄여도 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6개월 후에는 혈압약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시면서 이제 손자들과 놀아줄 힘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81세 되신 홍길동 어르신의 경우였습니다.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가족들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가끔씩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시고 방금 전에 한 말을 또 하시기도 하셨거든요. 홍길동 어르신께도 이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몇 달 후에 어르신 따님이 오셔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전에는 제 이름도 가끔 까먹으셨는데 이제는 며칠 전 일도 잘 기억하세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이 5가지 식품이 단순히 간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몸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지고 심지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나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의사가 1년밖에 살 수 없다고 했던 그때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저는 88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5가지 가루를 먹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한의원에서는 여전히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고 오히려 전보다 더 활기차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건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김순자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십 명의 분들이 이 방법을 따라해 보셨는데 대부분 좋은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이 방법을 시작하신 박철수 어르신이 따님과 함께 오셨는데 따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해지실 줄 몰랐어요. 요즘엔 등산도 다니시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세요. 또 다른 분은 75세 되신 이영희 여사님이었습니다. 몇 년 전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셨던 그분이 이제는 손자들을 돌봐주실 정도로 기력이 회복되셨습니다. 여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이렇게 활기차게 살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좋은 것을 몸에 넣어주고 나쁜 습관을 버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진짜 건강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5가지 식품 자체가 기적의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먹으면서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미역이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들깨가 혈액순환을 돕고 표고버섯이 면역력을 높이고 홍삼이 기력을 회복시키고 청국장이 장 건강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병에 걸려도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모든 병이 다 이런 방법으로 나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몸의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력을 높이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는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작은 실천이 바로 매일 아침 한 숟가락의 자연식품을 먹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국장 냄새가 싫을 수도 있고 매일 챙겨 먹기가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습관이 되면 양치질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저는 이제 이것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건강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의사나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몸이 가진 자연 치유력을 믿고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건강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자서만 건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건강해지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내와 함께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고 제 환자분들과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할 때 더 큰 힘이 생기고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 활기찬 인생 2~5년,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분명히 좋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